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GS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2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보다 목 상태가 조금은 좋은 것 같죠? 근데 평소에는 거의 그래요. 제가 좀 목소리가 잘 쉬어서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못 들을 정도는 아니죠? 네, 이해 바라고요. 따라 볼까요? accessible, access가 접근하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이 되겠죠? 그 다음 advanced, advanced까지 동사로 쓰면은 뭐 발전, 진행이라는 뜻이죠. advanced, 미리 진행된이라고 ed가 붙어서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그냥 advance라는 단어 있습니다. advance, 이것은 명사나 동사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형용사를 쓸 때가 있어요. 형용사를 쓸 때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이때는 사전에 이런 말이에요.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뭐뭐 하는 이런 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dvance alarm 그러면 사전 경고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release. release가 동사를 쓰면 풀어주다죠. 거기서 명사로 바뀌어서 앨범이 처음에 풀을 나오는 거, 발매, 뭐 영화 공개 이런 거고요. availability, avail하고 ability 합쳐진 거, 이용 가능성. democratize. 데모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 많이 모인 걸 얘기하죠. 민주화시키다. critic.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만 사람입니다. 비평가.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형용사가 많은데요. 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access 여기서 나온 거죠. label 이 단어는 필수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이게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평신도 같은 뭐 그런 의미인데요. 중요하진 않고요. 자, 이 단어 simultaneously 한 번 더 simultaneously. 수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헷갈려해요. 스펠링 같은 거 헷갈려하고요. 영어 단어에서 앞에 seem이라는 게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SYM이 될 수도 있고 SYN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애들은 전부 다 same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접두사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다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가 sympathy가 있잖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다. seem이 같은 패스는 감정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공감 동정이 되죠. 남의 아픔을 내가 가져보는 거 이런 말이잖아요.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synthesize 이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합성하다는 뜻이에요. 합성하다. 그래서 같은 걸로 묶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YN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같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뭐 이런 말이고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spontaneous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spontaneous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두 번째는 자발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즉흥적인. 수능에는 이런 단어 뜻들이 쓰입니다.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즉흥적인. 최근에는 즉흥적인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정리하시고요. Once the internet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once가 말이죠. 예전에 한때 이런 부사도 있지만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종속 접속사를 쓰이면 뜻이 뭐냐면 일단 뭐뭐 하면 아니면 일단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인터넷이 만들고 나면 음악을 그 다음에 easily 쉽게 accessible 가능한 아니고 made가 동사 music의 목적어 accessible이 목적 보호기 때문에 오형식이죠. 그러면은 음악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다. 부사 오형식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nd allowed even advanced release to spread. 유명한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구조가 되겠네요. 심지어는 미리 진행된 발매, 음반 발매 같은 것들이 to 부정사 뭐하도록 퍼져나가도록 허용했다 이거죠. 자, through 전치사죠. 뭘 통해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네,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반이 퍼져나가게 하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once로 시작되는 접주동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 of new music became democratized 여기까지 조동사가 되겠죠. 새로운 음악의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은 became 되었습니다. democratized ed가 들어갔습니다. pp 다음에 become 다음에 과거분사 pp를 쓴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대표적인 수동태잖아. 뭐뭐 되었다. 하지만 비동사 자리에 get이나 grow나 또 방금 보신 것처럼 become하고 pp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come도 있고요. 그럼 다 똑같이 뭐뭐 하게 되답니다. 네, 그럼 다시 새로운 음악의 이용 가능성은 민주화되었대. 민주화? 한글은 알겠는데 여기서 민주화가 왜 나오지? 그 다음 컴마 위치. 컴마 위치 나오면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and it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론 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meant 의미했대. critics 비평가들을 의미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critics no longer had unique access. 뭐가 보여? 동사가 있잖아. 왜 동사가? 앞에 ment도 동사인데 왜 동사가 또 있을까? critics가 주어고 had가 동사가 되고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것이다? 네, 바로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 생략도 굉장히 골치 아픈 구조 중에 하나죠. 생략 얘기는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의미했다. 대절이죠. 뭐냐면 비평가들이 no longer 하면 뭐야? 더 이상 뭐하지 않다죠. 더 이상 뭐하지 않다. 부정이 되겠죠. 더 이상은 unique 독특한 유일한 접근을 가진 게 아니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that is 요거는 하나의 연결어처럼 쓰이는데요. 어떤 거랑 같아요? in other words 라든가 또는 namely 라든가 이런 거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critics and lay people alike 이런 단어가 또 내신에서는 많이 나왔죠. 수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alike로 뭐냐면 형용사로 쓰이면은 서로 비슷한이란 말이고요. 형용사 할 때는 서로 비슷한이란 말이고 부사로 쓰이면 부사는 이제 이디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똑같이란 뜻입니다. 똑같이. 됐죠? 근데 alike도 그 형용사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서술적 문법으로만 쓴다는 게 있어요. 지금 의미만 파악할게요. 여기서는 똑같이가 어울리죠. 비평가와 일반인이 똑같이 could obtain 얻을 수 있대. new music 새로운 음악을 simultaneously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똑같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 덕분에 음악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반 발매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뭐 되었다? 이 민주화됐다는 말이 아까도 나왔는데요. 민주화되었대. 빨갛게 돼 있죠. 그 민주화된 거를 뭔지 모를까봐 이제 의미 설명해 줬잖아요. 그게 뭐야? 비평가들만이 유니크 액세스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레이피플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새로운 음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비평가가 왜 나오냐? 원래 음반이 발매되면은 뭐 여기서 비평가라고 말했지만은 어떤 전문가들에게 먼저 음반을 보내고 뭐 평가받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미리 보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먼저 꼭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모두 다 동시에 음악을 새 음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뉴진스 음악이 앨범이 나왔다든가 하는데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아까 생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지난 시간 건데 넘어갈게요. 자, 이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략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능 공부할 때 필요한 생략 뭐가 있느냐? 일단은 이런 거죠. 중복되는 표현 생략. 그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요. 그거 말고 첫 번째 관계대명사 생략을 신경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언제 생략합니까?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고요. 세 번째는 보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일단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이게 뭐 시험에 나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격은 역시 이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격 관계대명사가 뭐냐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주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동사로 끝난다든가 become으로 끝나는 이런 계열의 동사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형식 동사들로 끝나게 되는데 원래 이형식 동사는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보어가 없이 불완전한 구조의 구조 앞에 관계대명사가 복격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원래 그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보어 자리라는 겁니다. 이때도 생략이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이제 목적격이 제일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생략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생략된 다음에 발견이 힘들다는 게 문제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판이 뭘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이라고 쓸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잠시만요. 지우개가 못 찾겠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주어동사 한 번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별게 다 있네. 네, 뭘까? 뭐예요? 삽입구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이렇게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무시하고 끼어 들어가는 요게 이제 삽입구문이라는 건데요. 얘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내 생략이 되거든. 네, 이러면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선행사 있고 주어동사, 조동사 나란히 나오잖아. 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계부사 생략이죠. 관계부사는 언제 생략하느냐? 관계대명사처럼 무슨 격을 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why, how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생략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그냥 하나는 생략 가능해요. 심지어는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접속사. 그 중에서 접속사 대생략입니다. 접속사 대생략되는 게 아까 보셨던 예문에 있는 건데요. 접속사 대생략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동사 뒤에. 예전 문법책에는 특별히 이 동사 중에서 발화, 인지동사, 말하다라든가 생각하다 이런 동사 뒤라고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대절에서 대생략하고 조동사 발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인 경우 또는 주로 과거분사인 경우에도 뒤에 대절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 대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afraid 대절. 근데 afraid 다음에 대절 없이 조동사 나오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거기에 삽입구문 추가까지 신경 쓰시고요. 관계부사 생략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접수사 대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생략이 돼버린 다음에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렇게 생략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실전에서 생략이 되어 없는데 그게 구조가 보게 되는 게 그게 포인트죠. 바로 어디 갔니? 아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툴러가지고 비평가를 의미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22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lright.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기억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rise가 있어요. rise는 자동사. 뜻은 올라가다. 3단 변화 rise, rose, risen. 그 다음 alright. 자동사고 뜻은 발생하다. 3단 변화 arose, arisen. 그 다음에 raise가 있죠. raise는 타동사. 뜻은 무엇을 올리다, 기르다. 그 다음에 3단 변화는 ed가 문틈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타동사는 대부분 규칙 변화 ed로 가요. 그 다음 arouse가 있죠. arouse 뜻이 뭐다? 깨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고요. 변화는 역시 ed가 붙는 규칙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collaborate 많이 들어봤죠? collaborative는 collaborate 형용사이죠. 협력하는 거고요. 이 단어는 중간에 labor가 보일 겁니다. labor 일하는 거죠. co라는 접수사. 영어 단어에 co나 come이나 con이라는 접수사가 붙으면은 얘네들은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뭔가 함께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assign 할당하다는 뜻이고요. sign이라는 말에 아무 의미 없어요. automate 오토 느낌 오죠? 자동화시키답니다. 자, 문장 볼게요. difficulties arise 접속사 끊고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단 조동사 처음에 한번 말해줬고요.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과 기계를 of 이때부터 뭐뭐로 collaborative systems 접속 끊고 협력 시스템으로. 자, 이 구조도 많이 나오죠. think of A as B 이런 구조가 많은데요. 밑에 한번 적어드리면 think of A as B. think는 이게 명사가 뒤에 목적을 때는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그냥 think A가 아니고요.
또는 consider.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적은 것 같은데 regard A as B 또는 look upon A as B 또 C나 view A as B 이런 애들은 뜻이 같아요. 그 다음에 뜻은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treat A as B 뭐 describe A as B 이런 애들도 describe A as B 이런 애들도 A as B 구조를 쓰는데요. 자 일단 think of부터 view까지의 A as B는 A를 B로 간주하다죠. 어떻게 읽는다고요? A를 B로 간주하다가 됩니다. 원래 as는 전치사 할 때 as는 뭐야? 뭐뭐로서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treat A as B면은 A를 B로 취급하다고 describe A as B면은 A를 B로 묘사하다 이런 식으로 as가 쓰이는 구문들이 있죠. 해석하다 보면은 또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바로 지금과 같은 구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동사가 나오고 뭐 A가 나오고 전치사가 하나 나오고 B가 나오는 이런 구조의 그 수거라고 볼 것도 없는데 그냥 얘하고 얘하고 따로 하면 되니까 호응 관계 이루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틈틈이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난번에 그 정리했던 지난번에 뭐예요? 그 take A for B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런 게 또 오히려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은 think of A as B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A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문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긴 문장은 여기가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A가 막 엄청 멀리 있어. 여기가 있고 막 그래. 그럴 때 발견이 중요하죠. 자, 그다음 그러나 assign 할당한다. whatever whatever 이런 게 또 해석할 때 딱 막히잖아요. whatever 해석이 뭘까요? 문법용어로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복합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예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whatever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주어가 하나 더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럼 위에서 whatever 주어 동사하고 밑에 whatever NV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표시했겠죠? 자 일단 위에 거 whatever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어가 동사는 무엇이든지 만약에 주어가 없으면 동사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에버가 이제 든지의 뜻을 가지게 되겠죠? 복잡한 얘기는 좀 이제 보류하고요. 그 다음에 whatever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조동사가 나오거나 명사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 whatever가 명사를 꾸미는 유식한 말로 복합관계 형용사의 기능인데 이때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어떤 명사가 뭐 동사하든지 또는 동사든지 간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어떤 명사가 뭐뭐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됐나요? 왜 두 가지냐? 유식한 말로 부사절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명사절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은 이란 말을 또 붙여야 되느냐? 요거는 여러분 요령이 생기면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네, 이때 whatever는 두 번째 조건 태스크로 꾸미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업무든지. 그 다음에 하든지까지 붙여야 되니까 다시 할당한다. 어떤 업무든지. 어떤 업무?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업무든지. 그 다음에 to가 나오는데요. 뭘까요? assign A to B예요. 그리고 whatever부터 automated까지가 뭘까? 여기 명사절입니다. 여기가 명사절이 들어간 거예요. whatever를 이용한. 이런 게 실전에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할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to the machine, 기계에게.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나머지 휴식 아니고 사람들에게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difficulties arise가 유식한 말로 주절이고 그 다음에 when부터 끝까지가 뭐뭐 할 때예요. 그 뭐뭐 할 때의 동사가 몇 개입니까? do not think 1번, assign 2번, 그 다음에 leave 3번으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봤고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냐? 그 거꾸로 읽으면 이럴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과 기계를 콜라보를 생각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그거는 기계한테 맡기고 세 번째 나머지가 인간이 하는 이렇게 된 뭐야? 서로 분업하는 거잖아. 콜라보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러는 거잖아요. 콜라보의 이제 대조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분업이라는 말이 뭘까요?
분업. 분업은 division of labor라고 해요. 자주 나옵니다. division은 divide 나누는 거잖아.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collaborative 반대 개념으로 떠오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whatever 절이 들어가면은 어떤 명사가 뭐뭐든지 간에 또는 지금처럼 assign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가 자동화되든지 간에 그것을 할당한다. 선생님이 이제 아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할당한다. 이렇게 집어넣는 요령이 있으면 좋죠. 자, 다 됐고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단어 보시면 identifiable. identify가 확인하다, 식별하다잖아. 그래서 식별 가능한 픽토그램. 픽토와 그램을 합쳐놓은 거죠. 그림 문자. 픽토가 이제 피처가 떠오르잖아요.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태블릿. 네, 우리가 뭐 태블릿 PC 쓸 때 그 태블릿인데 원래는 넓고 평평한 판을 태블릿이라고 말한 게 지금 우리 태블릿 PC 모양대로 이름 붙은 거고요. consistent 지난번에 얘기했죠. consist라는 동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습. consist에 of가 붙으면 뭐뭇으로 구성되다. consist에 in이 붙으면 어디에 존재하다. consist에 with가 붙으면 누구누구와 일치하다. consistent는 그래서 일치하는, 또 하나는 일관된 이란 뜻. 일관된이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중요한 단어고요. administrator까지 하면은 뭐 일하는 거잖아. 관리하는 거, 행정가고요. next 건 중요한 단어인데 가끔 나오죠. 어휘 목록이라는 뜻이고요. mutually 이런 단어는 중요하죠. 상호간에라는 말로 많이 나오고요. intelligible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인텔리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똑똑한 거 떠올리잖아요. intellectual이란 말이 있고요. intelligent가 있죠. 네, 조금 둘이 다르지만 이런 애들이 지식, 지능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일단 intelligible은 전혀 아닙니다. intelligible은 이해 가능한이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보고 이해가 가능하다는 걸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 둘은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intelligent가 지적인이란 말이고 intellectual은 지능을 가진이라는 의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서 약간 지식인 이러면 이쪽이고 intellectual은 그냥 지능만 있으면 침팬지도 지능 있잖아요. 네, 그러나 intellectual도 뭐 지식인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literate 이 단어 중요하죠. 앞에 리터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리터로 시작하는 이거는 이제 내신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literal 그지 그런 거 공부했었죠. literary 이렇게 세 개가 리터로 시작을 하는데 리터 부분은 앞에 리터 부분은 그 무슨 뭐 몇 리터 할 때 그게 아니고요. letter에서 변형된 겁니다. 근데 이 letter는 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letter 편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글자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 자, 그래서 그게 바뀐 건데 literate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말이 됩니다. literal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말이죠. 말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이런 말이죠. 그다음 literate는 네, 문학의 이런 말이죠. 그 전부 다 글이랑 관계 있는데요. literate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uneiform 중요하지 않은 쐐기 문자를 대 쐐기. script는 뭐 글자 관련된 활자. 뭐 우린 대본이라고도 하지만 그 다음에 abstract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상적인이란 말로 외우시고요. literacy는 literate의 명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ensure, sure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만들다. make sure가도 같아요. ensure, make sure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들 설명드린 것들. 그냥 단어들 말고 선생님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따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기네요. Use of identifiable symbols and pictograms on the only tablets is 일단 동사 바로 보이죠? 앞에 주어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해도 된다? 주어와 수로. 주어와 수식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주부, 술부. 문장은 크게 주부, 술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부가 뭐래요? 주부는 주어와 그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어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뭘 하면 좋으냐면 그 주어, 수식어를 제외한 주어를 콕 집어서 찾아내잖아? 그러면은 특히 수일치 같은 문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 문장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라고 하겠지만은 주어 부분이지만 이 중에 주어는 하나입니다. 누구? 얘가 주어예요.
나머지 of부터는 앞에 있는 유주를 꾸미는 거죠. 자, 사용. 식별 가능한 상징과 그림 문자의 사용 어디에서? 초창기 태블릿에서. 옛날에 태블릿에다가 뭐 글씨 새기고 쓰고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사용은 is consistent with가 만나니까 누가 된다고 해서 뭐라고 해서 뭐뭐 일치하는 게 되는 거죠. administrators needing. 자, needing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일치한다. 행정가들. 어떤 행정가? 렉시콘이 어휘 목록이 필요한 행정가와 일치한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보통은 명사, 특히 사람 다음에 ing라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죠. 네,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좀 전에 선생님 읽은 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상하죠? 이것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예요. 동명사가 뭐야?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dministrator, 이건 뭐냐면 동명사 앞에 사람이 등장하면 의미상 주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상 주어니까 누구누구 가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일치한다. 뭐와? 행정가들이 어휘 목록을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주어가 유주잖아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행정 관료들이 어휘 목록이 필요한 것, 그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로 하는 행정가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용 이해도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구조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어휘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 was mutually intelligible. 상호 간의 이해가 가능한. by 누구에 의해서?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party도 참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party 그러면 세 가지 뜻이죠. 첫 번째는 먹고 노는 파티. 두 번째는 정당.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누가 많이 쓰이냐면 세 번째 당사자. 그 third party 그러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당사자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말 많이 나와요. 다시 문자를 아는 그리고 문자를 모르는 당사자들에 의해서 상호간의 이해가 가능한 그런 어휘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As cuneiform script it became more abstract. 여기서 조동사 앞에 끊고요. as 접속사 as는 자, 지난번에 이제 말로만 했는데 접속사 as는 뜻이 5가지나 있어요. 뭐 참고로 as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접속사 얘기만. as가 접속사일 때는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5가지입니다. 엄청 많죠.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 5가지 뜻이 있는데요. 잘 보면 조건 빼고는 웬만한 다른 접속사하고 다 겹치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양태가 뭐냐면 이게 일본식 한자다 보니까 좀 낯선데 양태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이라고 쓰는 거고 양보는 비록 뭐뭐 하더라도요. 양보 얘기 나중에 중요하니까 일단 5가지가 되는 거. 이때 에즈는 뭐뭐 할 때 뭐 시간도 괜찮고 뭐뭐 하면서 비례가 더 어울리죠. 왜냐면 뒤에 비교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비례 뭐뭐 할수록이라고 하면 돼요. 쐐기 문자가 점점 더 abstract 추상적이 되면서 추상적이 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Literacy must have become 여기서 또 여러분 must 내신 영어에서 중요하긴 한데 이건 옆에다가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must라는 조동사 말이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조동사 must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의무가 있죠. 다 아시죠? 또 하나는 추측이 있죠. 먼저 강한 추측이라고들 하시는데 2개 다 있어요. 해야 한다, 틀림없다. 틀림없다가 있잖아. 그죠? 자, must의 과거형은 각각 다르죠? 또 하나는 부정형. 역시 각각 달라요. must의 과거형, 의무일 때 과거는 뭡니까? had to죠. 뭐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추측일 때는 과거형이 뭐야? 바로 방금 보신 must have pp입니다.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주로 가정법에 쓴다고 그랬죠? must have pp는 틀림없이 뭐뭐 했었다. 틀림없이 뭐뭐 했었다요. 그 다음 must의 부정은 요거는 의무 추측하고 상관없고요. must의 부정형은 하나는 must not 뭐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금지죠. 또 하나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다. have to의 부정형이죠. 요거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가 달라요? 너는 고려대 가면 안 돼. 가지 말라는 거지만 너는 고려대 갈 필요 없어. 이거는 갈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가도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약간 의미원 차이겠지만 이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쪽을 잘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must have pp 뭐가 아니야? should가 아니야. should have pp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 내신 때 많이 공부하셨죠? 근데 이거 내신에서만 머무면 안 돼. 독해할 때도 해서 꼬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은 했어야 된다고. 이거는 틀림없이 뭐뭐 했었다죠. 자, 읽고 쓰는 능력은 틀림없이 increasingly 점점 더는 뜻이고요. important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한번 끊어주고요. to ensure 이때 to 부정사가 important를 꾸미는 to 부정사도 굉장히 용법 많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용법 그리고 부사용법이 형용사 꾸미사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서 그러는 그 다음에 one understood 하나의 이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주어 동사잖아. 그럼 뭐죠? 아까 얘기했죠. 동사 다음에 대 생략되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해했다는 걸 확실히 하기에 중요한. 그 다음에 what 절은 명사 묶음. What he or she had agreed to. He or she를 학생들한테 해석하라고 그러면 그나 그녀는 이러고 EBS 교재도 그나 그녀는 이러는데 뭐를 복잡하게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최근 영어에서는 요거보다 원수는데 어쨌든 사람이 동의한 무엇에 동의했는지 해도 되고 동의한 것 해도 되고요. 여기서 뭐 좀 더 어울리긴 하죠. 자 이제 앞서서 볼게요. 사용 확인 가능한 상징의 사용이나 문자 그림 문자의 사용 초창기 태블릿에 이것은 일치한다. 그 당시 행정 관료들이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것과 어떤 단어요?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자, 쐐기 문자가 복잡해지면 아마 이제 이런 심볼이 쐐기 문자 형태였겠죠? 그러면 읽고 쓰는 능력은 더 복잡해져. 틀림없이. 왜냐면은 이 동의한 거를 이해해야 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요거.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나 글자를 아는 사람이나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 그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몰라도 의미 파악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동의한 것에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뭐라고 그래? 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계약서의 문자를 못 읽으면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사람도 non-literate도 읽을 수 있는 픽토그램이라면 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23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shift 뭐 전환하다라고 많이들 키보드 shift 있잖아요. 또 옮기다도 있고요. educational 교육이고 serve는 대표적인 뜻은 원래는 제공하다가 제일 많죠. 제일 먼저인데 이바지하다 도와주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봉사들한 뜻도 있죠. trust 알죠? 그 다음에 regard 간주하다 얘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integrate 통합하다라는 뜻인데요. integrate 파생어 잠깐만 볼게요. integration이 있고요. integra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같이 외우셔야 돼요. integration 얘는 integrate의 명사죠. 그냥 통합이에요. 그 다음에 integral AL로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인테그럴 명사 잘 알던데 뭐죠? 적분이죠. 적분 많이 들어보시고 또 하나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인. 네, 둘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안 외워지는 단어인데요.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사람의 성실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품 같은 것들이 완전한 이란 말이에요. 완전 무결 이 정도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올해 EBS 수능특강 교재 공부하셨다 보면은 거기에도 인테그리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 기억에는 무슨 새가 멸종위기에 처해가지고
야생동물 보호 그 단체가 그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 무슨 구역 보존구역 같은 거 설정하고 그랬는데 정치 이익 집단이 끼어들어서 관리를 방해했다 그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인테그리티는 밑에 따로 써줬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원칙 고수라고 써줬는데 우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자, 문장 보시면 when the focus shifts from the technology being used to the educational purpose 하고 된 나오니까 그럼 볼게요. 너무 길어요. 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뭘 발견했어야 될까? 이게 읽자마자 바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구문이 어느 정도 경지에 가고 있는 거죠. 뭡니까? From A to B. 이런 게 빨리빨리 보여야 되는 겁니다. From A to B는 첫 번째는 뭐뭐에서 뭐뭐로고 두 번째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두 개예요, 두 개. 자, 초점이 바뀔 때. 뭐로부터? 기술. Being used는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e used to 뭐뭐뭐 아니란 말이죠. from to가 더 센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로부터 어디로? educational purpose 교육 목적으로 바뀔 때. 그 다음에 that technology serves 뭡니까? 관계대명사 수식이죠. 가로가 더 낫겠네요. 목적인데 무슨 목적이다? 관계사 플러스 동사가 기술이 도움을 주는 그 목적. 여기까지 해서 그럴 때 then 여러분 the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가끔 이거 접속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접속사 아니고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that technology is becoming a comfortable and trusted element. 여기까지 갑시다. that technology 이게 또 우리가 습관입니다. 구문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that만 나오면은 뭐 접속사 관계대명사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기술이죠. 가끔 이래요. 그 기술이 앞에서 말한 기술이 되고 있대. 편안하고 trusted ED니까 신뢰받는 요소가 되고 있대. And can be regarded as regard 이 예집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몸으로 간주하다. 송태니까 간주될 수 있다. 몸으로써 being successfully integrated 비동사 플러스 PP 보이시죠? 송태 성공적으로 통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 이거 봤네요. 자, 이제 봅시다. 초점이 뭐로부터 뭐로. 그럼 뭐로부터 뭐로 간다는 거는 전자는 버리고 후자를 취하고 이러는 이미지도 나오겠죠? 기술에서부터 그 기술이 도와주는 목적. 그러니까 만약에 교실에서 어떤 최첨단 기기를 써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로 초점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그 기술이 이제 드디어 편안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신뢰받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통합돼서 어디에 통합됐을까? into education 교육이겠지. 교육으로 잘 통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 어떤 전자기기를 요즘에 교실에 많이 쓰시잖아요. 전자기기 쓰는데 그 전자기기 신기하구나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되잖아. 그 기기를 가져온 이유가 교육적 목적,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초점 맞춰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educational purpose 기술이 제공한 이걸 잘 이제 신경 쓰란 얘기 아닙니까? 됐나요? 그다음 25번으로 갑시다. 25번입니다. unite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단결시키는 거고요. initially 여러분 initial 머리 글자 할 때 그거잖아.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initiative 얘도 자주 나옵니다. initiative 생긴 거는 형용사 같은데 형용사도 있어요 물론. 근데 주로 명사를 많이 나와요. 명사를 많이 나와서 뭐냐면은 그래 형용사랑 같이 써드리는 게 낫겠네요. 형용사를 쓰일 때는 앞에서 끌고 나가는 솔선 수범하는 이런 말이에요. 솔선하는. 자, 그 다음에 명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 건 형용사 같은데 명사가 돼. 그냥 자리에 들어가면 지금 바뀐다고 그랬죠. 이때는 계획, 기획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계획이라든가 또 주도하는 거 아니면 창립 이런 말. 자, 같이 기억해 주시고 spark. 네, 불꽃에서 나온 거죠. 불러일으키다. reframe. frame이 저번에 틀, 또 구성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재구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otentially 전체적으로 device 이거는 divide에서 나온 거죠. divide는 D로 끝나는데 divide 근데 얘는 S로 바뀌죠. 나누는 거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그 다음 merely only랑 같은 거고요. print perspective 솔직히 이거는 꼭 외우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해하다고요. perspective가 뭐죠?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자 저렇게 spect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spect로 끝나는 단어들 잠깐 보시면은 inspect라는 단어가 있고 spect라는 단어가 있고 prospect라는 단어가 있고 유명한 respect가 있고 그 다음에 perspective가 있죠. 얘는 무조건 T고예요. perspective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한번 이제 수능에 출제됐던 게 introspective라는 단어와 retrospective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선택형으로. 자 봅시다. inspect 일단 spect가 다 들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spect는 쳐다보는 거예요. spect가 쳐다보는 겁니다. inspect는 그럼 안을 뭐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사하다. aspect A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접두사 A는 한 점, 그 at 있잖아. at 한 점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away 멀어지는 게 둘 다 있어요. 특이하게 그 aspect는 하나의 측면이란 말이죠. prospect 여러분 프로 접두사 프로는 어느 방향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프로는 forward의 의미예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거는 기대나 전망이에요. 기대, 전망 외우셔 이것도. 그 다음에 respect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존중이 있는데요. 존중만 있는 게 아니고 존중 그리고 관점. 관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른 단어 설명을 드릴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perspective per라는 접두사는 through입니다. through 끝까지 뚫고 나가는 느낌이에요. pe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그렇죠. 스펙트 보는 거죠. perspective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6월 모의고사인가 7월 모의고사인가 고3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림 소재 또는 사진 소재 바로 원근법이죠. 선생님 얘기 맞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근법이라는 뜻으로 이미 기존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trospective into로는 into랑 같아요. 어디 안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조사들랑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이고요. 리트로 레트로 열풍이라고 한때 있었잖아요. 리트로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상하는 거. 형용사죠. 회상하는, 성찰하는. 네. 스펙트로 끝나는 단어들 정리해드렸어요.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subservient 이거는 필요한 단어이고요. 도움을 주는 서비스 잠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unify는 unite랑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여기 뭐 잘못 나왔네. unify이면 통합하다예요. 동사죠. 미안해요. 그 다음 organization 됐죠? workers are united 수동태죠? 노동자들이 단합되어져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여기까지 끊어주겠습니다. laugh는 웃는 건데요. at 이러면은 뭐뭐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laugh at은 합쳐서 뭐뭐를 비웃다라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뭘 쳐다보고 웃는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의미죠. shared events 공유된 사건을 보고 이것은 그냥 웃다면 되겠네. 그냥 웃음으로써 단합이 되어져. even one 심지어 하나들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one는 대명사 앞에 있는 이벤트를 대신한 사건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죠. 어떤 사건들이냐? The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그거 되겠죠? 처음에 일으킬 수 있는 분노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사 있는 사건들. 그래서 shared 이벤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웃음으로써 단합이 된대. 자, humor. 이게 유머가 아니고 영어 발음 humor reframes. 유머는 재구성한다. potentially divisive events. 이걸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이때 potential은 reframe 꾸미는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재구성한대. into 저번에 선생님이 뭐라 해서 into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이동 말고 변화할 때 지금처럼 뭐뭐로 바뀔 때 뭐뭐로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merely laughable ones. ones 역시 이것도 대명사죠. 이벤트의 대명사 아닙니까? 단지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재구성한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네요.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put in perspective가 이해하다라면은 are put은 수동태니까 이해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as 뭐뭐로서 servient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내가 것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죠. 선생님 이건 그냥 도움이 되는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as가 뭐뭐로나 뭐뭐로서인데 이거를 그대로 읽어요? 도움이 되는 로. 이상하잖아. 그래서 것을 집어넣어야 우리말이 매끄럽죠. 그 다음에 to가 나오는데요. to unify values. 가치를 통합시키는 것. 이게 뭐야? 네, 이때 to는 앞에 있는 subservient를 꾸미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제 영어 할 때 전치사 구사하기 어려워요. 얘는 to를 씀으로써 뭐뭐에 도움이 되는, 뭐뭐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붙습니다. 가치를 통합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로서요. 그 다음에 held, PP죠. 앞에 있는 벨로 꾸미는 held by the organization members. 가로를 두 번 하니까 좀 어지럽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held부터는 앞에 있는 밸류를 꾸미고 다시 돌아가서 which부터 여기까지 크게 가로가 묶여지죠. 조직 멤버들에 의해서 가져지는 PP. 가져지는 이상하면 그냥 가지는 해도 되겠죠. 자, 이제 토막토막 읽어갖고 앞에서부터 응용해 봅시다. 노동자들은 단합된데 공유된 사건을 보고 웃어서. 여러분도 교실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휴머는 웃는 거하고 휴머랑 여기서 같은 거겠죠? 이것은 자칫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뭘로? 그냥 한번 웃을 수 있는 사건으로. 근데 그 웃을 수 있는 사건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가 돼요. 뭐 하는 것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통합시키는 거. 그럼 내용이 뭐야? 한번 웃으면 그것이 단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머, 즉 웃음이 원래는 서로 싸울 만한 사건도 그냥 웃을 만한 사건으로 바꿔버리고 그 덕분에 servant unifying value 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됐죠? 여러분 교실에서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당사자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한 거 보고 모든 반 아이들이 뭐 서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특히 학기 초에 그렇잖아. 서먹서먹하잖아. 근데 한바탕 그렇게 같이 웃고 나면은 왠지 친해지고. 그지 않니? 나만 그러니? 응, 아니잖아.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갑니다. 따라 보시면 additionally, add가 여러분 더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additionally가 게다가가 되는 거죠. 됐죠? infer, 추론하던데요. 쌤이 1강 때인가 네, 이렇게 for로 끝나는 단어들을 정리해드렸는데 복습 삼아서 한글을 안 쓰고 infer, 추론하다, offer, 그 다음에 refer는 외울 때 뭐 붙이라고 그랬어? to 붙이는 게 좋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differ, prefer, suffer, 보통 얘는 from 붙이죠? from.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differ, 이렇게 생긴 거. 기본 단어인데 한번 봅시다. infer, 추론하다,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제안하다까지. refer to, 세 개죠. refer to, 언급하다, 참고하다, 가리키다. 언급하다, 참고하다, 가리키다. 세 개. differ. 앞에 거는 연기하다, 존중하다. 뒤에 거는 다르다. 그다음 prefer, 선호하다, suffer from. 고통을 겪다 말고 경험하다. 많다고 그랬어요. disapprove는 approve의 반대말입니다. 네, approve가 인정하다, 찬성하다고요. disapprove는 거기에 반대하다 이런 말이고요. given, 이거 중요해요. given, 무엇을 고려하면, 그래서 considering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분사가 다른 분사로 쓰이는 그 몇 가지 있습니다. typical, 전형적인, linguistic, 언어의, convention, 관행도 되고, 뭐 관습되고요. sincere, 진심이 담긴. 자, additionally, 게다가 you will probably infer that, 대절이니까 끊고 당신은 아마도 추론할 것입니다. 대치라고. I'm disapproving of Maddie. 내가 메디에게 반대 혹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거예요. 혹은 saying that, I think 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다고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당신이
그 여자, 그러니까 메디에게, 그녀에게 반대 의견을 해야 된다고. 혹은 similar, 그와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살짝 부사를 대신하는 형용사가 들어갔고요. given, 좀 전에 뭐랬죠? 뭐뭇을 고려하면.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 전형적인 언어 관습을 고려하면. and assuming I'm sincere. assuming, 얘도 여기서는 분사죠. 이것도 assume이 뭐야? assume, 추측하다, 가정하다니까 뭐뭇을, 예, 이것도 앞에 give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뭐뭇을 가정하면, 그러니까 considering으로 읽으면 되겠죠. I'm sincere, 내가 진지하다는 걸 고려하면. 자, 병렬 구조가 살짝 보였나? 안 보였나? 이 saying 있잖아, 이거. 분사구문이야? 아닙니다. 앞에 있는 disapproving 1번, saying 2번, 이건 병렬 구조예요. 오어가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에 기본부터 끝까지는 일종의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살짝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당신은 아마도 추론할 거야. 내가 메디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 또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걸. 이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 너도 메디에게 똑같이 disapprove 해야 된다는 걸. 근데 추론하는데 뭐를 고려하면 추론해? 오, 이렇게 연결하니까 해석이 좀 되죠.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수식어는 멀리서 원래는 가까이 붙이는 게 맞지만 이렇게 원격으로 꾸밀 때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언어 관습을 고려하면, 두 번째는 내가 진지하다는 걸 고려하면. 그 상황이 지금 문장이 뚝 끊어지긴 했지만은 당신은 이렇게 추론할 거야. 뭐 하면?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언어 관습을 고려하면, 이게 뭐야?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대화를 그 관습을 알고 있다면 너는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다는 거를 네가 생각한다면 너가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다 하고 일단 묶여지게 되겠네요. 그 내용, 뒤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기분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분사. 분명히 이제 요것도 PP고 요것도 ING고 이런 식으로 분사인데 그 분사가 접속사나 전치사로 확장된 애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given, 다시 한번 given은 considering 같이 뭐뭇을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eing 이라는 분사도 많이 나옵니다. 같은 말로는 now that 혹은 그냥 now라는 접속사 똑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하니까. because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달라요. 하여튼 뭐뭐 하니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provided 또는 providing 또는 suppose 혹은 supposing. suppose는 요즘 잘 안 나오니까 supposing. 얘네 세 개가 있어요. 이거 뭘까? 제공하다? 아니, 얘네들은 if예요. 뭐뭐하면, 특히 provided가 뭐뭐하면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if와 똑같이 그냥 provided 조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시면 당황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것까지는 5번인데 granted 또는 granting이라는 분사가 있어요. grant를 원래 수여하다, 인정하다인데 granted, granting이 되면 뭐가 되냐면 비록 뭐뭐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분사지만 이게 마치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처럼 쓰이는 분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regarding, 같은 말 concerning. 분명히 분사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냥 뭐뭐과 관련해서라는 전치사처럼 쓰여요. 처럼, 물론 완벽한 전치사라고는 보기는 힘들지만 regarding, concerning, 뭐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compared to, 이것도 많이 나오죠. compared to, 누구누구와 비교하면이고요. 얘는 또 요즘에는 relative to, 얘도 뭐뭐와 비교하면, 얘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compared to, relative to 이런 애들은 전치사처럼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다 설명드렸고요.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할 거 없어요. 두 문장이에요. 미리 읽어보셨죠? 이제 많은데? view, 동사할 때는 보다도 있고 간주하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coercive, 오, 좀 어려운 단어 같죠? 근데 외우셔야 돼요. 여기 coercion 이제 있는데요.
반드시 둘이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강제적인 강제. value. 이게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소중해하다. 또 누구도 있어? prize라는 동사도 소중해하다라는 명사처럼 생긴 게 동사로 쓰이는 이런 애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domain 영역, leap. 펄쩍 뛰는 거죠. 도약. domination. 돔 들어가서 이제 공간 관련된 게 지배고요. shake. 흔들리는 거죠. 불안정한 remark. 명사할 때는 말하다고 또는 논평하다. 동사할 때도 동사할 때 말하다 논평하다. 명사로도 그냥 말이라고 하고 notion 개념이나 뭐 생각. personhood 뭐 후드 붙이는 단어들 가끔 있는데 personhood는 그 중에서도 개성하면 이제 누구예요? personality랑 네 이제 비슷하게 쓰이죠. 후드 붙이면은 뭐가 돼? 예를 들어서 adult 성인인데 adulthood 그러면 성인 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 다수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거 네이버는 이웃이죠. 네이버후드는 동네요, 동네. 이웃이랑 같이 사는 곳. 이런 것들 좀 다르죠. obsession. 예, 중요한 단어죠. obsession. 강박관념. 원래 obsess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bias. 여러 번 나오죠. 편견 혹은 편향. 그 다음에 reflect는 반영하다도 있고 또 반사하다도 있고 또 반성하다도 있죠. 일명 산반 일단 대표적인 뜻이고요. anthropological 네. 필수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단어책에 거의 다 들어가죠. anthro가 사람과 관련있거든. 그래서 인류학이고 construct 동사할 때는 구성하다인데 지금 이제 명사를 쓰여서 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우기 힘들죠. If many people do not view political power as a coercive force 일단 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보다라고 했습니다. Many peoples? 내가 알기로는 people S 붙이면 안 되는데 예 맞아요. 는 아니고 맞다고 말하기 힘들고 이게 뭐 이렇게 별건 아닌데요. 여러분 people이란 단어가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사람들이라고 읽을 때는 뒤에 S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peoples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보통은 민족을 가리켜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중국에 55개 민족이 있다면 이제 peoples가 되는 거죠. 하여튼 존재합니다. 많은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할까? 민족들이 간주하지 않으면 정치력을 뭐로? coercive 강압적인 힘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하고 여기서 맨이 끝난 게 아니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도 여러분 만만치 않죠. 지금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따로 노아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3명 중에 2명은 neither A nor B요. 요거밖에 몰라. neither A nor B가 뭐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지. 근데 노아를 따로 떼어놓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 못해. neither 말고 노아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말이죠. 무려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가 뭐냐? and, but, or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이 대등하죠. 이게 왜냐면 문법 문제에서는 이제 노아가 그 품사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의 부정의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또한 뭐뭐가 아니다 이러면 또한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반드시 그 앞에는 부정문이 나와야 돼요. 부정문 뒤에서만 노아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neither A nor B처럼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 네 번째는 뒤에서 도치 구조가 나올 때가 있죠. 물론 이제 명사일 때는 아니지만 노아는 이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and but과 같은 접속사 계열이고 두 번째는 부정문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앞에 부정문이 있을 때만 쓰고 네 번째는 뒤에 도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nor as the most valued domain. 그럼 지금 nore는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neither A nor B 아시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 neither 자리에 nore나 not이나 뭐 never 같은 게 들어가도 같은 역할을. 어차피 neither는 nore는 그냥 not은 아니라는 뜻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뭐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로서? 가장 value 되는, 자,
소중히 여겨지는 영역으로서 뭐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죠. 부정이 아까 부정했잖아. 간주하지 않으면 하고 여기까지가 if절이 되고요. Then the leap from the political to domination 역시 이번에도 from A to B 뭐뭐에서 뭐뭐로의 도약 뭐뭐에서 뭐뭐로 정치적인 더 플러스 형상이니까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domination 지배로 그 다음에 중간에 뭐 as coercion 어떤 강압 그 domination 이걸로 보는 거죠. And 한 번 더 from there to domination of women 여기까지가 립을 꾸민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면 여기서 그러면 되겠죠. From there 거기로부터 to 어디로? 지배 여성에 대한 지배 내가 지금 이걸 여성의라고 안 읽었네.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A of B 만약에 A of B면은 이거를 A가 아니 A가 B 하는 걸 수도 있고 잠깐만요. B가 A 하는 걸 수도 있고 B를 A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했죠. 지난번에 봤어. Picture of Tom 그러면 탐이 찍은 걸 수도 있고 탐을 찍은 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여성의 지배하면은 여성이 지배하는 거고 여성을 지배하는 거면은 일명 남녀차별이 되는데 지금은 여성에 대한 이게 더 어울려. 왜 그럴까? 문맥이죠. 네. 이 얘기는 좀 더 하고요. 일단 다시 그러면 거기는 어디야? 거기 어디야? 근데 여기서 거기는 domination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배. 자, 그 다음 하면은 그러면 리프가 조고 이즈가 동사죠. is the shaky one. 바로 그런 도약은 불안정한 one. 것. 대명사 것이죠. 것이다. 오늘 보는 10문장 중에서는 가장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 문장 As Merlin Serathon has remarked 접속사에서 저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 이유, 비례양, 양보 있는데 뒤에서 리마크 말하다 앞에서 뭐뭐처럼 말하는 것처럼 아까 뭐 양태라고 그런 건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The notions of the political and the political pursued are 아가 동사니까 notious가 주어가 되고 중간에 꾸미는 말로 보면 되겠죠? 정치적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정치적인 개성이라는 개념들은 cultural obsessions 문화적인 강박관념이다. 근데 그것이 무슨 강박관념이야? of our own이라고 되어 있는데 of 다음에 our가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own이란 말을 쓰면은 이게 뭐야? 누구누구 자신의 이런 말이죠. 또 어떨 때는 만들어낸 이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혹은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강박이래. A bias long reflected 그러니까 편견은 오랫동안 반영했다. 했다. 이게 동사인가? 아니죠. 이 문장엔 notions are 여기 주어동사잖아. 근데 또 주어동사가 나와? 절대 있을 수 없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주어동사, 주어동사는 원칙적으로 틀린 거예요. 가끔 원어민들이 쓰긴 하지만 그러면 왜 틀려요? 동사와 동사 사이는 뭐가 필요하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동사와 동사 사이는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필요하죠. 물론 마지막 동사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가 2개, 3개일 때는 두 번째 동사와 첫 번째 동사 사이는 컴마로 끝내는데 동사가 2개일 때는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돼. 거꾸로 말하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bias가 주어고 reflect가 동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reflected는 앞에 있는 bias를 꾸미는 과거분사예요. long부터 끝까지. 아니 그럼 도대체 얘는 뭐 하는 놈이야? 이게 동격이죠. 편견? 누구랑 동격? 앞에 있는 cultural obsession. 문화적 강박증? 즉 편견. 선생님이 즉 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되는데 이 동격이 만들어지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앞에는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예요. 뭐라고 했어? which is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편견인데 오랫동안 ed 반영된 in 어디에? anthropological construct 인류학 구성 개념 속에 반영된 편견이래. 자, 이제 앞에서부터 쭉 봅시다. 어려워요. 많은 민족들이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이라고 되겠죠? 강압적인 힘으로 간주하지 않고 또 가장 소중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이야. 이 2개의 말을 잘 봐요. 정치력을 강압적인 걸로 보는 것과 정치력을 밸류하게 보는 거는 뭐예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백성들
취하고 이런 걸로 보는 거고 밑에 거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안 보고 또 반대쪽으로도 안 보면 이란 말이 되는데 이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돌아올게. 그러면 정치적인이란 말이 지배라는 말로 또 그냥 지배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으로는 지배하는 게 옛날에는 그 투표권도 남자들이 가졌잖아요. 서양에서도 불과 얼마 안 됐죠. 이러니까 여자를 지배하는 걸로 봐야 되겠지. 이렇게 도약하는 것이 그건 불안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거 시간 엄청 필요하겠죠. 40번이면 요약인데 말이지. 요약은 근데 빈칸보단 나아요. 왜? 밑에 요약문이 그래도 있잖아. 그 다음 마저 보면은 누가 말하기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정치적인이라는 말의 개념이나 정치적 성격이라는 것의 개념이 이게 문화적 강박관념이라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편견이었대. 해석은 어떻게 됐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학술적이죠? 그래도 도전을 해봐야죠. 지금 했으니까. 만약에 많은 민족들이 정치 권력을 자기들을 착취하고 굉장히 막 강압적으로 하는 걸로도 안 보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영역으로도 안 보면 그러니까 정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직 이제 뭐 정치에 관심 없겠지만은 만약에 정치를 강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밸류 한번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정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강압 아니면 반대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일반적인 이미지인 coercive나 또는 most valued로 안 보면, 즉 정치를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나게 보면 이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 그렇게 되면 정치적이라는 말이 지배라는 말이 마치 여성이나 또 옛날에 뭐 흑인이나 뭐 노예 지배 이런 것까지 만약에 정치라는 말이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전하면 그 용어 자체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첫 문장이 그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정치적인이라는 이런 용어들은 결국은 뭐야? 우리 인간의 강박적이고 편견이 들어간 용어란 얘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이라는 말의 정치의 이미지가 coercive valued잖아. 그지? 그렇게 안 봤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일반적인 이미지인 coercive나 valued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그런 개념들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정치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뭐 필요악이죠 뭐. 필요한데 악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심한가? 그 자체를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높은 산을 잘 건너오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 resist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resist가 뭐예요? 저항하다죠. 거기에 부정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합쳐서 저항할 수 없는 그게 뭐야? 억누를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이거 뭐로 바꾸면 돼? 강력한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endency 경향 tendency 나왔죠? terms s가 붙으면 뜻이 바뀌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terms는 관점이죠. 자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s가 붙을 때 뜻이 바뀌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일단 쉬운 거 arm은 팔이죠. 그런 s 붙이면 무기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people 얘기했어요. people은 사람들, peoples는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custom은 관습이나 습관이죠. customs s 붙이면 세관이고요. 관세 세관. 그 다음에 manner는 예절이다. 아니야. 잘못한 사람 만나면 manner는 방식. s 붙이면 이게 예절이에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odd가 있어요. 여기서 또 바뀌더라. odd가 뭐야? 첫 번째 이상한, 두 번째 홀수. 이상한 홀수에 s 붙이면 이거 좀 어렵죠? 근데 많이 나옵니다. s 붙이면 첫 번째 확률, 두 번째는 불화, 사이 안 좋은 거. 둘 다 자주 나와요. 뭐라고요? 확률, 불화. 그러니까 확률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term s 붙이는 거인데 term 그냥 term은 뭐야? term 기간 용어 기간 용어고요. s 붙이면은 관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건이란 뜻도 있고 조건이나 조항 그 다음에 관계란 뜻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 관점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관점 외우시고 그 다음에 chance 기회죠. 하지만 s 붙이면 뭐가 돼? 이건 가능성이 됩니다. chances 뭐라고 했어? 가능성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mean. 일단 mean도 여러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의미하다. 예, 훌륭하시고요. 또 있습니다. 형용사를 쓸 때 있어. 형용사는 뭐냐면 하나는 평균, 물론 명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급한, 비열한 저급한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s가 붙으면 means 수단 또는 수입. 한 달 수입할 때 means. 자, 얘네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외우세요. mistake는 저번에 뭐였죠? 잘못 생각하다, 착각하다. attribute A to B. 얘는 반드시 to가 붙는 걸로 배우셔야 돼요. A를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A를 B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누구 탓하다라고 많이 나오죠? 이런 뜻도 있고요. 누가 같아요? ascribe 같아요. ascribe A to B도 못 받았다. ascribe A to B도 A를 B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B의 탓을 하는 거고요. motive, 동기, process. 이거 명사할 땐 과정이죠. 이게 동사할 때 처리하다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process라고 하는 그 다음에 complexly 복잡성, product, 제품 말고 결과물, 산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internal은 interna니까 안쪽에 있는 건 내적인이죠. 자, 문장 들어갈게요. Our resistible tendency. 우리의 억누를 수 없는 경향, 강력한 경향이지. 이건 잘 보시면 부정이지만 긍정으로 해석하죠. 그죠? 부정이지만 긍정으로 읽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향 to see things in human terms. 투부정사 앞에 있는 경향을 꾸미는 겁니다. 뭐뭐하는 경향이죠. things, 사물을 in human terms. 인간의 관점 안에서가 아니고 인도 대표적인 이미지는 어디 안에지만 그냥 로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로,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정할 수 없는 경향. 경향은 은인가? 재빨리 눈을 돌려서 동사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엄청 머네. 텐던시가 주어요. 근데 얘는 뭐야? 하이픈이 두 개면은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연 설명.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That we are often mistaken. 우리가 착각을 해. 자주. in ing 할 때는 in ing는 대부분은 when을 읽으면 when. 뭐뭐 할 때.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attribute A to B 아까 말씀드렸어요. attribute A to 어디 있어? 저기 있죠. to.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하고 전치사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표현들을 많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attribute A to B잖아요. 보이시죠? 자, 누구의 것을 생각해? 복잡한 인간의 동기 그리고 인간의 그 처리 능력을 to 누구의 것으로? 다른 species 종 인간 이외 종의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게. 자, 그 다음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경향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데 대절. An animal's behavior is not 어떤 동물의 행동이 not in fact 실제로는 뭐가 아니다. complex 복잡하지 않다. 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 이중부정이죠? 의미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긍정으로 바꾸면은 복잡하다는 거지.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 rather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nstead나 rather가 높은 확률로 부정문 다음에 지금처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뭘 의미하냐면 대절. The complexity of the animal's behavior 동물의 행동의 복잡성은 is not purely 순수하게 뭐가 아니다죠. 뭐가? product its internal complexity. its 그것의 가끔 이것도 잘못 읽는 사람이 있더라. it는 그것의 그것들이 아니야. 복수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때 it은 저기 동물과 이렇게 거죠. 그 동물의 내적 복잡성의 결과물이 아니다. 자, 일단 읽어봤는데 한 번 더 갑시다. 우리의 억누를 수 없는 강한 경향. 어떤 경향? 사물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대. 그 다음에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를 부연 설명한 겁니다.
복잡한 인간의 어떤 과정을 다른 동물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 인간 관점이잖아. 이런 경향은 뭘 의미하지 않아? 동물의 행동이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러므로 동물의 행동은 실제로는 복잡한데, 그 다음, 오히려 진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의 행동이 복잡한데, 실제로 한데, 그게 동물들 자체 내부적 복잡함에서 나온 건 아니래. 자, 1독 했어요. 여기서 볼 때 1독, 2독, 3독까지, 4독까지 갈 때도 있잖아.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떤 뭐 사물이든 어떤 일이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뭐 보통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보더라도 반려동물 눈을 보면 왠지 제가 슬퍼하는 것 같아. 진짜 슬픈지 어떻게 하나 우리 생각이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는 게 동물 행동이 복잡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 행동은 실제로 복잡한 건 맞는데, 다만 그거를 인간의 관점으로 왠지 쟤는 복잡해 보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뭐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 동물 행동이 복잡한 것은 그것이 인터널 컴플렉스 때문은 아니래요. 인터널 컴플렉스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인 겁니다. 동물 행동은 실제로는 복잡해요. 다만 그것이 인터널, 즉 동물의 어떤 뭐 본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적 동기 때문은 아닌 거고, 다만 인간이 그렇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됐나요? 소재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어떤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28번 다 설명드렸고요. 29번으로 갑니다. 29번은요. 43번 지문에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43번이 뭡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스토리 나오는 장문이죠. 보통은 스토리에 나오는 문장들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뭐 지금 이 문장처럼 살짝 헷갈리는 문장이 있어도 대부분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지금 보는 거는 43번 잘 풀라고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정작 중요한 빈칸이나 뭐 순서라든가 어휘 문제에 들어갔을 때, 어법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거 대비하기 위한 거죠. 아마 이제 구문 교재 만드시거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 43번 지문이나 또는 무슨 19번 신경 문제 이런 지문에서 퍼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래도 연습이죠. 자, 단어 interfere in.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interfere 다음에 with를 쓸 때하고 in을 쓸 때 다르다는 말씀드렸죠. with를 쓰면은 방해하다, in을 쓰면은 간섭하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는 남의 일할 때 일이고요. playful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 commit yourself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온 김에 commit이 뭐예요? commit. 얘 뜻이 엄청 많거든. 보통 단어책에 메모자, 사전에 메모자라는 게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실전 독해에서는 의외로 이게 많이 안 나오죠.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남에게 맡기는 거, 위임하는 거. 그래서 위원회가 committee잖아. 위임받은 사람. 세 번째는 약속하다 또는 책임지다. 책임지다. 이게 대표적인 단어들인데요. commit이 원세파만 나서 그럼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일에다가 맡기다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While checking on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체크하는 동안에, while이 이제 뭐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Sean이죠, Sean. 바다가 아니고 Sean이 interfered in their business, 가족들의 일에 간섭을 했대. As if, 이게 뭐지?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처럼. It was his own. 이때 it은 비즈니스죠. 가족의 일이 his own 비즈니스가 생각된 거죠. 자기 일인 것처럼. 여기까지 됐죠? as if 가정법으로 나오고, 그다음 this time 이번에는 the playful and the curious boy. 이때 더는 해석을 하는 게 더 어울리죠. 이 관사 더를 매번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이때 보이가 누굴 가리켜? 이 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게 좋아요. 우리말로 그잖아. 그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녀는, 만약에 이걸 그라고 해석 안 하고 장난기 많고 호기심 있는 소녀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playful, curious boy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읽는 게 더 좋죠. 어디에 관심 있었어? his brother Felix. 형인지 동생인지 펠릭스에 관심 있었는데, 컴마 후니까 그리고 그는, 즉, 그 펠릭스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commit oneself to ing. 다시, commit oneself to ing.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라고 했는데, 몰두하다라고 했죠. 내신 영어에 주로 많이 나오죠. commit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devote oneself 또는 dedicate oneself, 또 어떨 때는 이제 apply oneself도 이런 뜻인데 어디에 전념하다라는 뜻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념했어.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오는 no matter, no matter, no matter 만만치 않죠? no matter where. no matter는 ever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 단어를 wherever로 바꿀 수 있어요. ever는 뭐 든지를 붙이면 되거든. no matter. 정확하게는 no matter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where, 어디에 그가 있든지. 합쳐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 was를 뭐라고 읽었어? 있다라고 읽었어요. 이다가 아니죠. 그가 장소가 되다야 아니잖아. 됐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그 호기심 많은 소년인 샤오는 아마 형인 것 같은데 형인 펠릭스에게 관심 있었어. 그리고 그 펠릭스는 이거보다는 거꾸로 가는 게 더 어울리죠? 한창 어디에 있든 공부에 전념하는.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집중을 잘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인가 봐. 근데 괜히 동생이 가가지고 간섭하고 다니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고 노메로 하는 거하고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갈게요. 단어 볼게요. educate, 교육하다, humanity. 인문학도 되고요. 그냥 인류도 돼요. 주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인문학, 비인기학 과정이 문과들은 참 이런 게 이미 이런 추세가 예전부터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명 문송이라고 하죠. 문과노치에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에이 꼭 그러지 마세요. 문과 나온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시야를 넓게 가지세요. 자, part of the problem may be 문제의 일부는 뭐뭐일지 모른다. 그 다음에 대절이 이 문장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의 일부는 뭐뭐이다. 대절하는 것 보호. 그 대절 하나가 다 보호로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어떻게 되나? 네, 대절이 지금 하나가 다 이만하게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게 대절이 하나의 명사가 되잖아. 기억나요? 대절이나 왓절이나 웨더절이나 의문사절은 하나의 명사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의 통째로 비동사 뒤에 나온 거죠. 어쨌건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다라고 되죠. The majority of the people, the majority, majority가 아니라 majority고요. 그럼 이게 대다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또 관계사. Who a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까지가 끝나지. 동사 앞에 끊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뭐뭐한 사람들이야? 가장 likely, 가능성 있는 소설을 쓰고 이때 희곡이죠. 희곡을 쓰고 film script, 뭐 대본을 쓰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or educated 속 되죠? 교육 받았다. In the humanity, 인문학에서 not, 아니다. in the science, 과학에서 아니다. 이때 아니다가 뭐예요? 영어에서 이런 참 불친절한 생략 표현들이 많은데 뭡니까? 앞에 있는 were educated 있잖아. 원래는 were not educated 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쓴 거죠. 근데 이거는 영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귀찮으니까 뭐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있죠. 다만 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읽지는 마시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학 작품 쓰는 사람들의 다수는 뭐 문과 출신이 많겠죠. 물론 이과 출신도 있습니다. SF 소설 쓰는 사람 중에 과학자도 있긴 있지. 또는 과학자인데 뭐 인문학 쓰는 사람들 유명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과 출신이 아닌 문과 출신인 게 그게 문제가 된대요. 앞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문제에 대한 설명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한번 10개를 쭉 달려봤는데
10개는 좀 너무 많이 걸리나? 그래서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선생님이 그동안 현장 강의에서 깨우친 것과 직접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다 쏟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길어지지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점수에 반드시 직접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